일단 교재는 373쪽 모평균 추정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론을 좀 자세하게 할까 아니면 대충 할까? 자세하게? 오케이, 알았어. 여기 원래 이거 진짜 어려운 단어냐?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뇌를 빼고 공식만 외워서 풀면은 되게 단순한 단원인데 그래도 좀 설명을 할게. 그러면 왜냐면 이거 설명을 하면은 또 손을 안 넣는 것 같고 설명을 안 하면 또 문제를 또 보니까 지난번 그 테스트 보니까 엉망이던데 이거 두 개 추정 X바 문제를 냈더니 뭐 다 엉망진창이라고. 그래서 오늘 일단 지난 시간에 너희들이 좀 많이 틀린 거 X바에 대한 얘기를 이따가 조금 더 할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모평균의 추정을 좀 끝내봅시다. 이게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하는 걸 뭐 이제 깊이 있게 얘기하려면 끝도 없어서 자 일단 이렇게 볼게요. 단순하게 이렇게 볼게. 내가 이건 뭐 개념할 때도 했던 얘기인데 태평양에 바다에 물고기가 뭐 엄청 많겠지.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의 뭐 길이를 조사하려고 해. 근데 이거를 조사하려면 모든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조사를 하겠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얘네들을 길이를 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 이게 너무 많아서 조사를 못해. 그래서 얘네들의 되게 웃겨요. 이 중에 일부에 대한 물고기들을 대충 한 100마리? 이 정도면 엄청 많은 거야. 100마리를 조사해서 얘네를 X바라고 하는 얘로 조사를 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추정을 할 때 이게 딱 한 번에 표본 100마리 요 하나의 일단 표본 얘네들을 가지고 이 전체를 추정을 해버리거든. 이게 되게 웃겨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통계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천재들이 이제 증명을 해놨고, 이 X바에 대해서 이걸 뭐 한 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어디 갔어? 일단 N개를 추출을 하면 100마리를 이게 뭐 N에 대해서 N마리, N명, N개 추출이라고 할게요. N개를 추출을 하면은 이게 X에 대해서 정규분포를 갖는 얘네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데, 이게 너희들이 답답한 게 뭐냐면 이게 X바를 여기서 뭐 몇 개를 추출했을 때 생기는 요 M이 여기는 M하고 같다는 거를 고등학교 과정에서 증명을 안 해. 증명을 못 해요. 여기 있는 애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것도 증명을 안 해. 심지어는 이렇게 뽑은 100마리가 N개를 추출한 이게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것도 증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야. 증명도 안 하고 그냥 믿으라고 하니 이게 너희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수학이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 뭐 다 뭔가 문제를 풀면 증명이 되고 뭔가 깔끔하게 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증명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게 약간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요거를 들어가는 거 이게 정규분포를 따른다도 중심극한의 성리 뭐 이러면서 이런 이론을 배워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또 따로 배워야 돼요. 통계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물론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좀 설명이 돼 있어. 그래서 궁금하면 그거 찾아보면 돼요. 근데 하여튼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얘가 X에서 X바로 되는, 그러니까 100마리를 추출을 해서 걔네들을 정보를 얻어내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그냥 일단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일단은 되게 중요해.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세요. 증명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서 추정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한번 봅시다. 추정.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을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 그 중에 딱 100마리만 조사를 해. 뭐 여기에는 뭐 이제 크릴새우 이런 것도 있고 고래도 있을 거고 뭐 문어도 있을 거고 이게 다양하게 있을 텐데, 걔네들을 하나를 이렇게 추출을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정보를 모르잖아. 여기에 있는 전체의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데 여기에 있는 일부만 이렇게 추출을 해서 얘네를 가지고 이 전체를 과연 대변할 수 있는가. 이제 이 고민을 이제 통계학자들이 고민을 했고 그냥 대충
여기 있는 x바라고 하는 애가 대충 여기를 기준으로 대충 요만큼 요 a라고 하는 요 간격으로 이렇게 뭐라 그래? 구간으로 x바에서 a만큼 빼고 x바에서 a만큼 더하고 한 요만큼의 구간 요 사이에 여기 안에 얘네 진짜 우리가 원하는 평균 얘네 평균 값이 존재하겠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랬더니 요 사이에 이제 들어올 애들이 뭐 대충 한 95%요 정도의 확률로 이게 맞아 떨어지더라. 여기서 이제 뭐 이제 세세한 좀 개념들을 좀 얘기는 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를 구간으로 일단 표현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구간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걸 뒤에 이제 다시 나오는데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뭐 이게 M이라고 하는 애를 좀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그냥 얘랑 얘가 우연히 진짜 맞아서 정확하게 같아질 수도 있고 완전히 뭐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어. 이제 그거를 대충 한 95% 정도로 확률로 이걸 맞출 수 있겠느냐 했더니 그걸 다시 얘기하는데 구간으로 대충 한 이쯤에서 이쯤 이 정도 구간에 이게 M이 들어갈 확률이 한 9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적당하게 그러니까 약간 뻥을 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진짜 웃겨요. 하여튼 이게 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복잡만해져. 자, 그럼 이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Z라고 하는 애를 먼저 공부를 한단 말이야. Z에서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지. 여기에서 95%가 되는 요만큼의 면적의 값이 95%, 0.95가 되는 애를 조사를 했더니 이 1.96이라고 이게 뭐 지겹게 나오는 숫자야. 수능에는 1.56이랑 2.58이 추정에서는 그 두 개 숫자밖에 안 나와요. 1.96 사이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이 Z가 다시 표현하면 Z라고 하는 애가 1.96에서 마이너스 1.96을 조사를 했더니 이게 0.95가 되더라 이거야. 요거를 이제 역산을 해요. 거꾸로. 이걸 거꾸로 x에 대한 x바 우리가 조사한 애에 대해서 얘를 조사를 했더니 얘는 뭐 대충 m이 될 거고 여기랑 여기를 역산에 대한 거는 밑에 이제 표에 그 계산하는 게 나와 있어. m에다가 1.96의 루트 m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애와 이쪽은 m 빼기 1.96의 루트 m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애가 역시나 똑같이 여기에서 이만큼의 면적이 0.95, 95% 이런 상황이 되더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x바에 대한 얘기인데 이 m이라고 하는 애가 이게 도대체 이게 뭐 대충 여기다가 m을 이렇게 그려놨지만 원래 m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x바 하나에 대한 정보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m은 이렇게 있는데 이 x바라고 하는 내가 이제 여기서 100마리를 추출한 애가 이렇게 어디 걸릴지 몰라요. 근데 대충 이거를 여러 번 시행을 해봤더니 그냥 100번 조사했을 때 한 95번 정도가 x바가 이 안에 딱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쪽 밖으로 한 5개쯤 나가더라 라는 거를 수학자들이 알아냈어. 그래서 뭐 이런 과정들에 의해서 요거를 구간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게 구간이 진짜 중요한 거야. 구간으로 설정을 했다. 그래서 이름을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95%라고 하는 게 신뢰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붙어있는 1.96이라고 하는 게 여기 Z 값인데 Z에서 온 얘가 신뢰도 상수라고 부릅니다. 상수를 두 개만 배워요. 1.96이랑 2.58이랑 뭐 요 정도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 M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에다가 X바가 여기에 딱 들어올 확률을 생각하면 X바가 여기 이렇게 돼야 되고 요거보다는 작아야 되고 근데 이게 X바 기준 말고 M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표현을 하면 이렇게만 넘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X바에 1.96의 1n분의 시그마 X바가 1.96의 1n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요 식 하나만 일단 외우면은 이 뒤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이 식 하나를 이제 외워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외우는 거예요. 어쨌든 구간으로 되어 있고 여기 1.96이 신뢰도 상수, 그다음에 이거는 X바 이제 몇 개에 대한 추출한 부분. 그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문들이 생겨. 아니 뭐 모집단에 있는 정보를 M도 모르는데 이 분산은 어떻게 알아? 이 분산은 또 모집단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모집단에 이 분산을 여기다가 써버리면 뭐 하여튼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시고 일단 이 정도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제 산수를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 거기 나와 있죠. 이 구간 길이를 구하면 돼. 여기서 빼면 되지. 여기서 이렇게 빼면 실내 구간 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1.96일 때도 있고 2.58일 때도 있어. 그래서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두 개가 들어가죠. 두 개.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최대 오차라고 하는 거는 예전 교육과정에 있던 건데 뭐냐면 이 극단적으로 이게 M인데 이 X의 위치가 이 밖으로 나가버리면 이건 의미가 없는 자료라서 이 끝에 딱 봤을 때 X바가 오면 그러니까 요만큼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 끝에 이렇게 딱 오게 됐을 때가 이제 그 밑에 있는 최대 오차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한 칸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걸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근데 요거는 이제 요즘에 거의 묻지는 않아. 근데 상식적으로 알아놓는 게 좋아요. 최대 오차 개념은 옛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74쪽에는 일단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의미라고 해서 뭐 방금 전에 얘기한 거를 써놨어요. 표본을 하나를 조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모집단 기준으로 했을 때 X바에 대한 분포에서 여기 M 기준으로 요 안에 딱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밖으로 튕겨서 이 95%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냐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그럼 확률이 95%라고 하는 겁니다. 좀 상식적인 얘기를 좀 또 하면은 아니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인데 그거를 굳이 신뢰도라는 단어로 그냥 확률 95%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신뢰도 95%라는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게 이제 확률을 조금 더 깊게 통계 쪽을 더 깊게 이제 공부를 하면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이게 개념을 좀 다르게 배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냥 95%의 확률이라고 하지 왜 이걸 굳이 신뢰도라고 부르나? 이게 확률과 신뢰도가 이게 좀 다른 개념이야. 신뢰도랑 이거 얘기하면 더 헷갈릴 것 같은데 일단 얘기를 해볼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약간 국어 능력이 좀 필요해서 이게 확률 개념이랑 신뢰도 개념이 미분하고 적분 같은 역연산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반대 개념. 뭐냐면 확률이라고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이라고 하면 6분의 1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거를 신뢰도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확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미래의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expectation, 그러니까 기대값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확률을 얘기를 하는데 아직 던지지 않았어. 던지지 않았는데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아직 던지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미 던졌어. 이미 던진 상태. 예를 들어서 던져놓고 다른 데 나가버렸어. 뭐가 나오는지 몰라. 그냥 주사위를 툭 던지고 다른 데 갔어. 이미 던져졌단 말이야. 뭐가 나오는지 몰라. 근데 1이 나왔을 확률도 있고 1이 아닐 확률도 있죠. 그때는 이미 결과가 일어난 거라서 이미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주사위가 1이 나올 이제 그 믿을만한 정도가 6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믿을만한 정도라 그래서 신뢰도라는 표현을 해.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도라고 하는 건 상황마다 바뀌어. 예를 들어서 주사를 던졌는데 1이 나온 걸 내가 알아. 던졌는데 1이 나왔어. 그렇잖아?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고 1이 나올 확률은 그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 나왔고 내가 그걸 알아. 그 주사위가 1이 나올 확률은 100%가 되잖아.
내가 알고 있으니까 1이 안 나올 확률은 0%가 되죠. 그러니까 이미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할 때는 확률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신뢰도라는 개념을 씁니다. 나중에 뭐 배워보세요. 일단 자, 하여튼 이제 그런 굳이 이거를 확률이라고 표현 안 하고 왜 신뢰도라는 이제 이상한 용어를 가지고 와서 썼느냐, 이제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좋고, 그러니까 확률은 예측값이야, 예측값.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그 주사위가 1이라고 믿을 만한 정도가 6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하여튼 뭐 상식입니다. 몰라도 돼요. 문제 풀 때는 전혀 관련 없어. 자, 그 다음에 신뢰도,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 신뢰 구간의 길이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죠, 요거. 이게 이런 거야. 아니, 선생님 요거를 95%라고 하는 거를 더 늘려서 100%로 만들면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하는데, 이 신뢰도라고 하는 거는 95%랑 99%를 96%도 이제 가끔 쓰는데, 95, 99, 이 정도가 제일 많이 쓰이고, 실제 정말 많이 쓰이는 건 95%예요. 얘가 진짜 많이 쓰는데, 왜 100%가 의미가 없습니까? 하면은, 이게 100%에 대해서는 이 정규 분포에서 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에 대한 확률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뭐, 이 100마리에 대한 길이라고 한다면은, 얘를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게 신뢰도 100%에 대한 표현을 하면은, 아, 여기에 사는 애들은 0cm에서부터 1km. 이 길이가 0cm에서 1km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100% 다 들어가잖아. 근데 이런 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데이터에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그 실제 우리가 원하는 여기 모집단 원래 전체를 구하고 싶은데 일부만 구하내라. 이제 거의 비슷하게 잡기 위해서 이거를 간격을 좁혀. 요만큼으로 해. 요만큼으로 하면은 이 구간 길이가 짧아지지. 그러면 대충 요 안에서 요 안에 m이 들어갈 확률에 대한 부분이 이제 95%에서 예를 들어서 50%, 30% 이렇게 떨어진다고 쳐. 그럼 이렇게 되면은 확률이 너무 낮아갖고 이것도 의미가 없어. 믿을만 하지가 않게 돼버려요. 그래서 95% 정도면은 정말 괜찮은 이제 신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뢰도라고 하는 게 뭐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적다고 해서 또 나쁜 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게 자, 이게 이제 뭐 이걸 보면 돼. 일단 많이 뽑아. 많이 뽑으면은 이 숫자가 이게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100마리가 아니고 뭐 10,000마리를 뽑았어. 10,000마리를 뽑으면은 이걸 좀 좁힐 수가 있어요. 좁히면은 사실상 이제 더 좋은 거긴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게 100마리 조사하는 게 100만 원이면 10,000마리 조사하는 거는 엄청 많이 돈이 들어가니까 이 비용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애를 많이 조사를 하면은 정밀한 이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N하고 관련된 거 그 밑에 뭐 다 써 있어. 그래서 1번 신뢰도와 신뢰 구간의 관계는 비례 관계. 신뢰 구간, 신뢰도, 상수 얘랑의 관계는 비례 관계가 돼서 신뢰도를 높이면 얘를 높이면 구간 길이가 늘어나. 방금 전에 한 얘기야. 얘가 커지면 길이가 커져요. 얘가 이렇게 커지면은 구간 길이가 뭐 길어지니까 의미가 없는 데이터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 신뢰도를 낮추면 구간 길이는 짧아져. 자,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신뢰 구간 길이가 짧아지니까 조금 더 정밀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뭐 그런 정도고 나머지는 사실은 이거 개념을 다 까먹어도 이게 뭐야 하면서 몰라도 진짜 요거 딱 그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밑에 있는 거는 다음에 나오는 건 다 풀 수 있어요. 산수 문제야, 산수. 아, 이걸 하필 여기 밑에다 적어놔갖고 맨 위에다 적어놔야 되는데. 자, 요걸 가지고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래서 확통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늦게 빠져.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끊는 게 좋아요. 자, 뭘 해볼까? 무엇을 해볼까요? 자, 이제 290번 봅시다. 가볍게. 290번. 자, 어느 대학의 입학시험에서 전체 수험생의 논술고사의 점수는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전체라 그랬어. 그러면 점수에 대한 모집단이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한 점수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모르고, 그 다음에 10점 표준 편차가 요걸 따른대요. 자, 신뢰도 95%로 평균 M을 추정을 하는데, 신뢰 구간의 길이, 이 공식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여기 지워놨지만 2 곱하기 여기 나와 있는 게 95%라고 했으니까 거기 1.96이 있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일단 시그마 10 이렇게 써요. 이 구간의 길이가 2.8점 이렇게 되도록 하세요. 진짜 산수지 이렇게. 그래서 공식만 딱 알고 이것만 적용해서 쓸 수 있으면 돼요. 뭐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요즘 계산이 지금 계속 안 돼요. 수능이 끝나면 계산 능력 급격히 떨어지거든. 미적분하는 친구는 알 거야.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자, 길이고 조금 복잡한 형태 난이도. 최근 트렌드를 한번 볼게요. 291번 봅시다. 자, 291번.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래. 정규 분포 n과 5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이 있어요. 크기가 4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합니다. 자, 그러면 뭐 굳이 쓴다면 x바 여기서 이제 49를 뽑아내면은 이거는 m으로 그대로 가고 7분의 5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냥 뭐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뭐 계속 얘기하자면 나도 답답해 이게. 자, 그냥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증명하지 않으니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A가 M에. 보통 이제 구간 길이를 쓰면은 한 번에 좀 해결이 되는데, 자, 일단 구간 길이로 먼저 가볼게. 이 구간 길이가 여기에서 요거 빼는 거니까 5분의 1 A잖아. 구간 길이는 2 곱하기 거기 밑에 나온 걸로 치면은 95%가 1.96 신뢰도 상수가 1.96이 되고, 자, 여기다가 이제 7분의 5를 집어넣으면 돼요. 7분의 5. 자, 다시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이 시그마는 여기서 따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49 n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7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굳이 안 써도 돼. 그냥 여기서 바로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A 값은 1등 나오는데 이거 섣불리 계산을 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구하는 애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 x바를 구하래요. 자, 이거 다시 쓰면은 요 A x바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지. 여기만 다시 쓰면은 x바의 마이너스 여기에 1.96에 7분의 5 이렇게 돼. 그러니까 A랑 X의 관계는 이렇게 돼요. 조금 굳이 안 써도 되겠지. 여기 더하기로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식이 되게 중요해. 자, 이렇게 되는데 X바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 요것만 이제 살짝 넘겨. 그럼 얘랑 이제 여기다 5를 곱해서 5의 제곱으로 만들고, 그럼 A 하고 더해줍니다. 이건 계산해볼게. 1.96이랑 이렇게 해야 되겠다. 7분의 5를 따로 빼서 이거 넘어갔어요. 1 더하기 여기서 2 곱하기 10 이걸 계산하면 되고, 자, 이거는 7 0.2 어떻게 되니? 7 24 7 8 이렇게
이렇게 되지. 이렇게 계산하면은 1.4가 되겠네. 여기는 1.4가 되겠네. 1.1.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15.4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산수에 진짜 이 정도가 이제 흔하게 나오는 이제 기출 문제고, 이 정도는 이제 수능에 거의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야. 그래서 그냥 공식 적용해서 산수만 열심히 하면 돼요. 하나 더 해볼까? 292번 볼게. 몇 개 안 돼. 끝까지 가봐야 뭐 몇 개 안 돼서. 자, 292도 똑같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수확하는 수박의 무게는 평균이 m,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4의 제곱, 분산 표현이니까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이 마을에서 수확한 수박 중에서 49개를 이미 추출한대요. 49개. 자,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이 마을에서 수확하는 수박의 무게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면 m이라고 하는 애가 A에서 7.992 이렇게 돼요. 이것도 구간 길이로 갑시다. 구간 길이로 가요. 7.992 빼기 A가 신뢰도 구간 길이 저기 써있지. 2 곱하기 95%니까 1.96 곱하기 루트 n 49 7분의 1.4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쉽지? 그치? 그냥 뭐 넘겨서 그냥 A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걸로 끝이에요. 식은. 그래서 이쪽은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대학교 가서 뭐 이쪽을 더 진짜 공부를 하겠다 싶으면은 정말 머리가 뽀개질 정도로 뭐 이런 식이야. 맨날 뭐 이거 증명 안 되고 증명 안 되고 증명 안 되는데 일단 외우래. 그럼 나중에 대학교 가서 이게 이해가 되거든. 그럼 그때쯤 되면은 통계 쪽으로 가면은 또 이상한 식을 외우래요. 그게 또 이해가 안 돼. 일단 외워. 1년쯤 더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은 그게 그 식이 또 이해가 되는데 또 이상한 식을 또 외워야 돼. 그리고 약간 이게 좀 엇박자가 나듯이 공부를 하게 돼. 그래서 되게 답답합니다. 그냥 지금은 그래서 그냥 산수만 잘하면 돼요. 자, 일단 또 해보자. 또 무엇을 해볼까? 이거 다 복잡해도 다 비슷합니다. 다 국어 문제고 294번을 해볼까? 294번 봅시다. 자, 공식을 다시 한번 써놓고 다시 쓸게. m은 x바, 스몰 x라고 쓰기도 해. 여기는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봅시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음료수 한 병에 들어있는 칼슘의 함유량은 칼슘 함유량이 그래.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명사만 바뀌어서 나와. 단위만 바뀌어서 나오고 목평균이 m, 목표준 편차가 시그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보들이에요.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16병을 이미 추출했대.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표본 평균이 12.34야. 그러면 여기다 그냥 바로 쓸게요. 12.34. 여기도 12.34.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생산한 음료수 한 병에 들어있는 칼슘 함유량이 목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11.36에서 A 사이래. 자, 여기 맞아 쓸게. 이게 95%에 대한 얘기니까 거기 또 1.96이죠. 1.96에 몇 개 추출이야? 16병이니까 4분의 시그마. 1.96에 4분의 시그마인데 문제에서 얘가 뭐 11.36이래. 얘가 방금 전에 큰일 날 뻔했어. 휘 소리가. 자, 일단 이렇게 됐고. 자, 뭐 해야 되지? 잠깐만. 그냥 A랑 시그마를 구하면 돼. 요거 구하면 돼요. 이거 산수잖아. 열심히 계산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얘가 구해지면은
얘가 통째로 넘어가면은 12.34니까 여기 요거 대신에 일단 값이 나오면은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걸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돼도 상관없어.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어도 상관없고 그냥 공식만 잘 적용시키면은 지금은 문제 없어요. 고등학교의 교과 과정상의 이제 그 출제 범위가 그 이상으로 나오지 않고 출제의 이제 의도 자체가 이 공식을 잘 알고 있느냐를 체크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공식 자체가 중요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또 뭘 해볼까? 조금 더 복잡한 국어 문제 같은 애를 한번 해볼까요? 296번 한번 봅시다. 더 복잡하지. 수능 문제인데. 그래서 약간 국어 같은 문제니까 그냥 정리만 잘 하면 돼. 자, 하여튼 봅시다. 전기 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평균이 m이고, 자, 일단 정리를 할게요. 주행 거리가 정규분포를 따를 건데 m에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고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게 두 줄 정리한 거야. 이 회사에서 생산한 전기 자동차 100대, 자 100개, n은 100이라고 쓸게. 100개를 추출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름이 x1바, 그 다음에 95%, 그 다음에 이 결과가 A에서 B가 된다고 합니다. 됐죠? 뭐 A만 그 문제를 보다 보면 마지막에 A는 C고 B 빼기 값을 구하시고 해서 요것만 표현을 해볼게요. 얘는 x1바에 그냥 95%니까 1.96에 n이 100이니까 10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뭐 이런 거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지? 잠깐만. 자, A, B까지 갖고 여기까지 갖고 몇째 주냐? 이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한 전기 자동차는 이제 400개를 n이 400개를 또 추출해요. 400개를 이미 추출해서 1회 충전 주행 거리의 표본 평균이 x2가 되는데 x2에 맞네. 목평균 m에 대한 신뢰, 얘는 또 99%야. 99%고, 그 다음에 이 m에 대한 구간이 C, 그 다음에 D. 이렇게 된대. 근데 관계식이 x1과 여기 나와 있는 게 x1 빼기 x2의 차이가 1.34 이렇게 나와요. 자, 뭐 이렇게 되고 C하고 D도 이렇게 표현만 해보자. 여기다가 이제 x2바에 99%는 거기서 뭐 2.58이라고 나와 있어. 2.58에 400개. 그럼 20분의 시그마가 되고, 이쪽에 D라고 하는 데는 x2바에 2.58에 20분의 시그마. 더하기 빼기 보니 이렇게 돼요. 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뭐 해야 되지? 요거 해주고, 요거를 와봅시다. A하고 C가 같고, A랑 C가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얘랑 얘가 이게 같은 건데 너무 멀어. 일단 요걸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되지. 이거랑 이게 같은 상황이라서 이렇게 넘기면 얘가 나오지. 그럼 좌변에 1.34가 되고, 오른쪽으로 얘를 넘겨버리면은 오른쪽으로 넘기면 일단 다시 쓰자. 10분의 시그마 빼기 2.58에 20분의 시그마. 그러면 이걸 2로 나눠서 1.29, 여기 2로 나눠서 10분의 시그마로 얘를 뽑아봅시다. 1.96에서 1.29를 빼 1.34, 산수만 잘하면 돼요.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럼 이게 6.7 이거 딱 2배 되지. 그치? 보통 이렇게 딱 예쁘게 나눠주게 합니다. 2배는 아니고 하여튼 여기서 0.67로 해서 계산하면 시그마가 하여튼 20 이렇게 나오네요.
자, 얘가 나오면은 이제 뭐 거의 다 끝났어. B 빼기 A를 구하래. B가 어디니? 여기에서 요거를 빼래요. B 빼기 A는 요 구간 길이잖아. 2 곱하기 1.96에 10분의 시그마. 얘를 구하면 됩니다. 여기 20이 저기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뭐 아무리 어렵게 내려고 해도 다 빼기 이런 관계식 이렇게 그냥 중간에 복잡하게 하는 거 이 정도면.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뭐 산수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쫄지 않으면은 다 된다는 얘기야. 자, 뭐 297도 비슷하고 조금 다른 스타일 하나 봅시다. 298번 볼게. 298번. 맞나? 297 다음에?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냥 뭐 공식에 대입하는 걸 연습을 하세요. 자, 298번 갑시다. 자, 모평균 M이고 모표준 편차가 2 정규 분포를 따르는 집단에서 자, 거기서 그냥 X로 갈게. 이게 M 표준 편차가 2의 제곱. 여기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합니다. 크기 N 추출을 하면은 X바가 되고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얘는 M의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근데 P가 어떻게 돼? X바가 1.96에 루트 N분의 2 요거를 FM이라고 한대. F의 M 이렇게 F의 M. 근데 F 밑에 이제 또 시계 나온 거에 F0 더하기 F의 0.9가 이렇게 되는데 일단 오른쪽에 표준 정규 분포 표가 나와 있으니까 표준 합시다. Z로 바꿔요. 좀 복잡한데 1.96에 루트 M분의 2에서 M을 빼고 이거 조심해야 돼. 루트 M분의 시그마로 여기 2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싹 없어지면서 이게 다시 이것만 먼저 계산하면 1.96에 빼기 2분의 여기 M 이 위에 들어가고 루트 N은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Z 입장에서는 요거보다 작거나 같은 이 상황을 구해야 되는데 F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M이 0이 돼버리니까 1.96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Z 입장에서는 1.96보다 작거나 같은 뭐 이만큼이 되겠네. 이만큼. F의 0이라고 하는 건 0.5에다가 거기 1.96까지가 0.475니까 얘는 0.975가 될 거고 또 F에다가 뭘 넣어야 돼? 0.9를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0.9를 집어넣어요. 이 값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다 0.9를 집어넣었을 때 이제 이거를 여기다 계산한 거 루트 n 뭐 이런 게 잘 안 풀리니까 얘랑 이제 상대적으로 계산을 해야지.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1.025.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상대적인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겠지. 이쪽으로 넘겨서 계산하면 넘어가면은 5는 없어지고 0.05인가? 없어지고 0.5 0.0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0.05보다 작으려면은 한 이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등식이 요거보다 이만큼보다 작은 범위가 여기가 0.05가 나와야 돼. 0.5에서 또 빼면 되지. 이만큼 0.5에서 빼서 저 값이 나오는 값은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1.65예요. 1.65 여기에 1.65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가 0.45야. 이만큼이. 그래서 0.5에서 뺀 요만큼이 이제 0.05가 돼. 그러니까 이거의 대칭값. 뭐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뭐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1.65가 아니고 마이너스 1.65가 나와요. 여기 m에다가 0.9를 집어넣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정리하면 n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그냥 표준화하고 거기 표현을 찾고 산수하고 뭐 이러면은 거기다 끝납니다. 자, 하여튼 뭐 여기에서 x에서 x바로 내려올 때 하여튼 분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 이것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답이 64 이렇게 나와. 뭐 이러면 끝이야 이제. 마지막 것도 똑같아요. 마지막은 모비율이라서 교육과정에는 없습니다. 너희들이 재수를 하면은 모비율을 배우게 돼요. 자, 일단 뭐 이 정도를 하고